자, 양식조리 기능사 모의고사 1회 저와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위생관리의 필요성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지금 보기 문제 보시면 식중독 위생사고 예방, 그 다음에 상품의 가치 상승, 그 다음 질병 예방 치료, 고객 만족 및 매출 증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보기에서도 뭐 위생 관리나 공중 보건이나 예방 교육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치료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은 예방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질병의 예방까지만 나왔다면 이게 정답일 수 있지만 치료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사실 조리 작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상해,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불의의 사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자,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불의의 사고를 완벽하게 다 차단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는 거 아니면 뭐 여기에 지금 예방한다는 말이 들어갔어도 이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열량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열량소 탄단지예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가끔 이 탄수화물이 헷갈릴 수 있게 여러분들 당류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당류와 탄수화물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내게 되죠. 그럼 다음 중 열량소가 아닌 것은 뭐예요? 무기질이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나올게요. 자, 계산 문제예요.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 조리 기능사에서 계산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일단 저도 사실 수학도 아니죠. 저는 산수부터 지루했거든요. 이 분수야 덧셈 뺄셈 나오기 시작하면 저도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000명이에요. 급식 인원이 1000명이 있던 급식 속에 점심급식으로 고등어 조림을 하려고 한다. 고등어 조림에 들어가는 1인 분량은 50g이며 폐기율은 15%일 때 발주량은 나왔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100g을 사게 되면 보통 15%인데 사실 그 폐기율에서도 또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폐기율을 구하는 공식은 15%만 빼시지 마시고 한 조금 더, 그러니까 15.15%죠. 정확하게 따지면 거의 다 버리셔야 되는데 근데 계산하기 쉽게 일단 15%를 버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 50g의 15%면 100g의 15%, 100의 15%니까 50g이면 얼만큼을 버리고 50g을 이 고등어를 먹으려면 50g이 아니라 몇 g을 계산해야 되는가 이거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자, 100g이라 계산하지 마시고 50g이라 계산하지 말고 100g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15%를 버린대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100g이라면 115g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절반이잖아요. 50g이에요. 그러면 15%가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쉽게 7.5라고 계산할게요. 50에서는 여러분들이 50g이 아니라 57.5g 정도를 더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1인분 분량을 50g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보통 50 몇 g이요? 58g 정도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8 곱하기 몇을 하셔야 돼요? 1000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나요? 저는 사실 산수하고 수학을 잘 못하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조금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몇 분의 100에서 마이너스 50 빼고 그 발주량 공식에 폐기율 공식 사용하는 공식 이렇게 하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인분에 50g을 시키는 게 아니라 58g을 시켜야 합니다. 1인분을 58g으로 잡아야 돼요. 뭐 58g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가장 근사치인 2번 60kg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입니다. 자, 5번 음식의 적온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음식의 적온으로 틀린 거. 자, 청량온도 0에서 5도 맞고요. 가장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온도고요. 맥주도 생각보다 마이너스 6도에서 12도 사이죠. 시원하게 먹어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스트, 빵 발효. 자, 여러분들 이 이스트는요. 적정량의 온도가 있어야지 살아 숨쉬고 빵을 부푸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세요. 35도가 넘어가면 죽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멸이 돼요. 너무 추워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스트 빵을 발효할 때는 온도가 한 20도에서 30도 사이, 25도에서 35도 사이, 25도에서 30도 사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35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보통 20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안으로 시켰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물론 저온 숙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 숙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빵집이나 제과제빵에서는 이스트를 발효하는 발효실 온도가 30도 전후를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50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었죠. 죄송해요. 6도네요. 50도는요. 아예 이스트가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콩디망의 뜻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양식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콩디망은 뭐냐면 전체 요리와 어울리는 뭐 양념이나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양념. 자, 7번. 식품이 분변이 오염되는지 판별하는 지표. 자, 우리 분변 오염의 지표죠.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뭐 이게 헷갈리게 가끔 장구균으로 정말 필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장균, 장균입니다. 그래서 대장균 지표를 볼 수 있다는 거.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8번.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건 너무 보고에 걸렸어요. 보고 중독 걸렸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 학원에도 그런 학생도 있어요. 다쳤는데 얘기 안 하고 꿍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얘기하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고가 나면 바로 보고 체제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발생 관리자에게 바로 보고 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탄수화물의 가장 간단한 구성 단위로 더 이상 가수분해 또는 소화되지 않는다. 되게 어렵게 풀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단당류 고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탄수화물 종류가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었잖아요. 자, 다음 중 단당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단당류 뭐였어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였습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엿당이죠. 자, 이 엿당은 이당류에 속합니다. 이당류. 자, 10번. 정기 이월량과 단기 구입량의 합계해서 기말 재고량을 차감함으로써 단기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자, 보통적인 업장에서는 재고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무슨 검사를 하냐면 보통 선입선출법을 써요. 선입선출법이 뭐냐면 만약 간장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간장이 들어오는 가격이 보름 전에는 2,000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는 2,5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간장의 가격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선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2,000원짜리 간장은 벌써 썼을 거거든요. 2,500원짜리 간장만 남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기 유월량과 단기 구입량 합계해서 그냥 기말 재고량만 차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재고조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 다음 중 조리기구의 종류와 용도의 연결이 틀린 거. 자, 우리 껍질이에요. 껍질을 벗기는 거 우리가 필러라고 얘기하고요. 브로일러. 자, 브로일러는 이제 그리들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들은 철판입니다. 그리들은 요즘 뭐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리들은 철판 같은 거, 뭐 호떡구이판 같은 거, 그게 그리들이고요. 브로일러는 직접구이예요. 직접구이라고 해서 스테이크 모양 격자무늬 내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브로일러라고 얘기합니다. 한식에서는 석쇠도 보통 브로일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일러, 석쇠의 구운 모양 나타나는 조리기구 맞고요. 휘퍼, 거품을 내는 거예요. 히핑이 거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주는 기계라고 해서 휘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육점 가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조그만 기계에서도 물을 이렇게 얇게 링으로 썰어주는 기계 있어요. 그것도 슬라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다지는 기구는 뭘까요, 여러분들? 찹이에요. 음식을 다지다라는 뜻이 그 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지는 기구는 찹퍼입니다. 초퍼라고도 얘기하고 찹퍼라고도 얘기하는데, 다지는 기구는 찹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12번. 파스타 면이 씹히는 정도가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꼬들꼬들하게 스파게티를 삶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알단테입니다. 자, 13번. 소독의 방법 중 식기로 소독에 이용되며 끓는 물에서 15에서 20분간 처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 뭐 끓여준대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끓는 물에서 끓이는 거 자비 소독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주를 삶기도 하고요. 보통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을 삶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소독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14번. 식품의 단백질 명칭이 바르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바르지 않는 거. 밀가루, 글루텐 맞아요. 여러분들 쌀, 오리제닌 맞습니다. 생선살, 비오신 맞고요. 자, 콩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글리시닌이었어요. 글리시닌. 그러면 알부민은 뭘까요? 흰자 단백질이었죠. 남백이라고 얘기하죠. 흰자의 단백질 성분을 우리가 알부민이라고 합니다. 뭐 오부 알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부민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중 신선하지 않은 식품은? 자, 생선, 윤기가 있고 눈알이 약간 튀어나온 거. 맞습니다. 고기, 육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거 맞죠? 자, 달걀, 껍질이 매끌매끌하고 윤기가 난다. 이거는요 조금 기간이 지난 달걀입니다. 달걀은 신선하면 오히려 겉면이 거칠거칠하게 그 계란 kov대기에 닭이 이 보호막 같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면이 이제 씻겨나가기 시작하면 껍질이 매끄럽게 되는 거거든요. 거칠거칠하게 약간 작은 돌기가 있고 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면 그게 신선한 달걀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6번. 다음 중 식품의 계량 방법이 틀린 것은? 제가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긴 게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기 보시면 긴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읽어보셔야겠죠. 자, 일단 밀가루, 가루식품 밀가루입니다.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체에 내려 스푼을 이용하여 계량컵에 수북하게 담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지금 한 단어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꾹꾹 눌러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꾹꾹 누르면 안 돼요. 꾹꾹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갑자기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이
꾹꾹 눌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요거는 맞지 않는 법에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눌러지지 않도록 일부러 공기를 줘서 체에 내렸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또 숟가락으로 눌러준다? 그러면 밀가루 가루 계량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는 거. 1번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다음 중 모체 소스가 아닌 것은 나왔어요. 자, 모체 소스. 요거는 이제 양식 공부를 조금 하셔야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베샤멜 소스는 뭐냐면, 룰을 만들어서, 화이트 룰을 만들어서 크림을 들어간 걸 베샤멜 소스라고 얘기하고요. 토마토 소스는 브라운 루가 아니라 브론드 룰을 만들어서, 약간 붉게 만든 소스, 토마토 소스라고 얘기하고요. 홀랜다이즈 소스는 버터를 이용해서 약간 마요네즈처럼 유화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자,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마요네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체 소스의 안에 포함되는 건 화이트 소스 중에서도 베샤멜과 벨루테가 해당되고요.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홀랜다이즈 소스, 그 다음 브라운 소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마요네즈 소스는 모체 소스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8번. 중금속에 의해 생기는 유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소변에서 코르코필린이 검출된다. 맞고요. 카드뮴 이따의 병과 신장 기내 장애가 일으킨다. 맞습니다. 자, 주석 도금을 한 통조림 제품에서 중독이라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크롬 나왔죠. 미나마타병. 여러분들 미나마타병은 뭐였어요? 수은 중독이에요. 수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롬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19번.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자,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처음에는 약간 두통 등이 증상이 나타나고요. 좀 더 이제 중독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 신경에 문제를 줘서 실명까지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메틴 알코올입니다. 펙틴하고 결합됐을 때 우리 몸에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틴 알코올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0번. 다음 중 해썹, HACCP죠. 해썹의 단계 중 2단계 준비 절차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들어가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염이 아니고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외우기 힘들어도 여러분들 세균성 식중독 중 독소용 2가지는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독소용 식중독 뭐예요? 포도상균 식중독과 클로로스티움 보툴리늄 식중독. 얘는 황색 포도상균이죠. 황색 포도상균. 요 2가지는 무조건 외우세요. 물론 그 안에 내용까지 들어가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 2가지만 외우셔도 어때요? 이런 문제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다음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액이 아닌 건 무엇이냐? 그러면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과 클로로스틴 보툴리늄 식중독은 독소용 식중독이거든요. 감염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 썩은 감자의 독성분. 요거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 맞더라고요. 자, 이 솔라닌이라는 건요. 싹과
덜 익은 감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썩은 감자에서 나오는 건 바로 셉신입니다. 셉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솔라닌하고 셉신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시큐톡신은 뭐냐? 시큐톡신은 동미나리였고요. 아미그달린은 뭐였어요? 청매였어요. 그리고 과일의 씨에 들어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23번. 다음 중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식당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벽에도 좀 많이 붙여 있는데요. 자, 쇠고기 국내산 한우 맞습니다. 쇠고기 수입산 중국 이 나라명까지 해줘야 돼요. 좋아요. 닭고기 국내산 맞고요. 자, 배추김치 중국산으로 딱 표시하시면 안 돼요. 배추는 어디 거고 김치, 이 고춧가루는 어디 건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배추는 국내산이고 고춧가루는 중국산이고 그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김치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다음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 자, 식품위생감시 요런 것들 내용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생사는요. 위생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위생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이미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미 위생교육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도 아닐 뿐더러 아예 보기 문제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위생교육을 이미 다 이수하신 분들이 위생사 자격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아닌 거예요. 3번 틀리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5번. 다음 중 소분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하고 나왔죠. 자, 빵가루입니다. 빵가루와 벌꿀은 우리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공중 보관하기 목적으로 틀린 거. 자, 여기서도 뭘 찾으면 돼요? 치료 사업은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치료는 공중보건 뭐 위생관리 다 맞지 않습니다. 조리사 문제에선 이 조리기능사 문제에서는 무언가를 치료한다 그러면 다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질병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자외선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외선. 자, 파장이 가장 짧은 거 맞고요. 살균형이 가게 소독에 이용됐죠. 우리가 보통 숟가락같이나 컵도 어디 있어요? 자외선 살균도 있어요. 그리고 햇볕에 말리면 어느 정도 소독 효과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과다 노출되면 색소를 침착시키는 거 맞고요. 그걸 탄다라고 얘기하죠. 조명이 강할 때 어두운 곳에서 암순응 능력. 제가 이거 보기 보고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암순응이 뭐냐면 우리가 환한 데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서서히 눈이 적응하면서 그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 있잖아요. 그걸 암순응 현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외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시광선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8번 문제. 진동이 심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손가락의 말초 현관 운동장애로 일어나는 국소 진통증. 뭐예요? 이 굴삭기 작업하시는 분들, 이 아스팔트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벽을 이렇게 깬다거나 계속 이렇게 진동을 느끼시는 분들, 이거는 레이노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구충 구서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것은? 자, 발생 원인 및 서식지 제거한다. 맞습니다. 발생 초기에 실시하는 거 맞고요. 생태 습성에 따라 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차례대로 구역 아니죠. 여기 구역 청소하고 나면 다음 날이면 저쪽에 가 있을 거거든요. 광범위하게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전체를 다 소독해야 합니다. 여기 조금 소독하고 여기 조금 소독하고 아무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0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시면 정답은 일단 폴리오고요.
폴리오. 그러면 콜레라, 매독, 파상풍 얘네는 뭐냐? 콜레라는 세균성이고요. 매독은 스피로에타입니다. 파상품은 세균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다 하나같이 다 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다 외우기는 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좀 발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30번까지 문제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